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안녕하세요. 옥천이 만난 사람 이제 귀농귀촌인 특집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오늘 좀 어렵게 두 번의 연속에 걸쳐서 이제 귀농귀촌인 부부 이제 안남에 사시는 백경록 씨하고 백경록 씨 부부를 같이 불러서 권성민 씨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청산 파름산 권역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하고 옥천의 바라다 귀농귀촌인 팀 한 6명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옥천군청 귀농귀촌팀에서 두 분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근무하는 변효섭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훈 주무관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옥천의 청년 일자리로 같이 이미 귀촌을 한 옥천닷컴 우리 에디터들 같이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옥천에 온 지 지금 한 3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 우리 동네에서 이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윤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옥천신문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임채림인데요. 지금 옥천으로 이제 이사 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귀농귀촌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저희 귀농귀촌팀은 기존의 귀농귀촌 업무에 대한 다양한 면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귀농귀촌 팀으로 좀 축약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유치 지원하고 정착 지원, 유치 지원, 유치 지원, 정착 지원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막연하게 귀농귀촌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그다음에 저희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시책 같은 걸 홍보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김태훈 씨는 뭐?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유치 지원과 정착 지원으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 저희 유치 지원 사업에는 이제 옥천에서 살아보기라던가 네. 단기형 이렇게 이제 옥천에서 살아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장 6개월 정도 이제 옥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2박 3일간 단기 체류형 캠프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정착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옥천에 전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인데요. 저희 이제 농기계 구입 지원이라던가 이제 주택에 약간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농지를 구입하셨을 때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귀농인의 집이라고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귀농인의 집. 귀농인의 집이 몇 개나 옥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17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농촌활력과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3개 정도 되고요. 3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한이 있어요. 내주 기한, 그러니까 계약한 기간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마을에다든지 아니면 단체에다가 주는 관리 전환을 합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됩니까, 그게? 계약 기간은 귀농인의 집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임시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들에게 좀 체험을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입니까? 월세가? 임대료는 각 호마다 다른데요. 크게 뭐 15만 원서부터 20만 원 뭐 그 사이에 여기 청년들도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옥천에서 이제 귀촌하고 싶다.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고 싶다. 만약에 공고가 나신다 그러면 뭐 요건이 맞으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귀농하신 지 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5년만 넘지 않으시면은 귀촌도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 공고가 납니까 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계약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네. 각 호마다 이제 그 공고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월에 이렇게 공고 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끝나면. 귀농인의 집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재정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 뭐 도배도 하고 시설물도 보완을 해서 공고를 하는데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11월 달 정도 되면은 두 곳 정도가 이제 아무래도 정비를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홈페이지를 열심히 계속 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홍보를 해드리면 좋은데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읍면 단위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그럼 1인 가구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세대주가 우선은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근데 1인 단위보다는 아무래도 뭐 세대수가 많으시면 이게 저희가 뭐 선별해서 뽑는 게 아니고 서류 면접도 보고 면접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감안해서 1인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다가구가 더 유리한 거는 네. 사실이군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월세 15만 원은 뭐 괜찮은 메리트네요. 괜찮죠. 예. 보증금도 없이. 네. 근데 딱 1년만 있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죠? 뭐 특별하게 사정이 없지 않고 뭐 이런 이상이면은 저희가 이제 단기로 근데 근데 이제 저번에 앞선 두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좀 약간의 그 제안하고 싶은 게 1년 연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1년이니까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정착하게. 그래서 플러스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좀 머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네. 이 지침상에는 운영 방침상에는 네. 이제 그 저희가 신규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예. 이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네. 이제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예. 이제 1년을 더 연장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저희가 이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문의도 많고 신청도 많다 보니까 네. 사실상 연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연장이 네.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쨌든 그럼 더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네. 지금 계속해서 귀농인의 집을 추가로 네. 이제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예. 저희가 귀농인의 집뿐만 아니라 네. 저희 옥천군 이제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집이라는 것도 있는데 교육위주주택. 네 예. 저희가 이제 면 단위 작은 학교 살리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청산면에 학부모의 집 6호가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입주자 모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 판수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학부모의 집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군요. 네, 저희가 귀농인의 집도 있고 학부모의 집도 있는데 네.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좀 어떤 더 지원을 이제 해줍니까? 그럼 네?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학부모의 집은? 학부모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면 단위 학교에 다닐 자녀가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이제 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귀농인의 집은 1년 단위인데 비해 예. 학부모의 집은 이제 계약 기간이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리나 이런 지원을 해줍니까? 예산으로?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부모의 집은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마을회 자체적으로 이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그럼 군에서 해주는 건 뭐예요? 저희가 이제 학부모의 집 조성할 때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2천만 원 한도로 해드리고 한 있습니다. 가구에 2천만 원씩. 네, 맞습니다. 청산에 그럼 6가구가 있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청성에 4가구가 있고요. 예. 청산에 이번에 6호 포함해서 2가구가 있습니다. 6구 포함하면 청산에 8가구라는 얘기입니까? 청산에 2가구. 아, 2가구. 네. 청산에 2가구, 그다음에 청성에 4가구. 네, 맞습니다. 총 옥천군에 6가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이것도 많이 늘어나겠네, 그럼요. 네, 학부모의 집도 계속해서 저희가 추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청년들도 이제 귀촌하고 싶은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요. 예. 옥천군 창업농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해서 초기에 이제 주거 문제라던가 어떤 농업 기술 같은 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취득하셔가지고 옥천에 좀 더 이제 장기간 거주하시고 향후에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사 짓는 분의 하나인 거고 귀촌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제 보니까 군 인구 청년 팀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전세 그 월세 지원이라든가, 그죠? 네. 우리 윤종훈이 뭐 받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여기 좀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이렇게 뭐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 1년에 한 120만 원꼴로 이제 지금 2년째 받고 있는 겁니까? 예, 2년째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제가 지금 월세가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0만 원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25만 원 실제로 받는 예, 실제로 제가 내는 거는 25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천에 산지 3년 차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좀 어떻게 귀촌한 청년들한테 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 없습니까? 우선은 저도 좀 이렇게 그 집을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좀 좋은 집, 그러니까 좀 저도 한 지금 6평짜리 이제 집을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청년들의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집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좀 사실 35만 원이라는 월세 값도 좀 제가 이제 감당하기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효섭 씨는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대전입니다. 지금 어디 대전에 출퇴근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대전 그렇군요. 집을 얻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있으신가요? 네, 어머님이 혼자 결혼, 살고 계셔서 결혼 안 하셨고 네. 향후 옥천에 이사 올 생각도 있으십니까? 이제 청약 그 기간만 끝나면 우리 태훈 씨는 저는 이제 대전에서 살다가 예. 이제 옥천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 따로 독립해서 이제 옥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는 32살입니다. 효섭 씨는 어떻게? 네, 42살입니다. 되게 동안이시네요. 태훈 씨는 그럼 아직 결혼 아직 안 했고요? 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인도 없습니다. 어디 읍내에 사십니까? 어떻게? 네, 전 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월세입니까? 어떻게 자가? 저는 자가입니다. 집을 사신 겁니까? 예? 네, 맞습니다. 돈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 아파트 사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옥천에 보니까 이게 월세가 진짜 보통 보증금 500에 보증금 얼마예요? 저 보증금 500 받았어요. 보통 보증금 500에 한 월세 한 35만 원. 이 돼야 원룸을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죠. 맞아요. 저희 젊은 이제 동료들 이렇게 신입 들어온 직원들 보면은 집 구하실 때 보면은 많이 어려움을 가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삼양리 저쪽에 청년택이라고 만들고 있긴 한데 이미 다 분양이 다 됐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향간에는 도립대 기숙사를 다시 뭐 청년택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기숙사, 새로 짓는 기숙사 말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한테 보증금 없이 한 월 15만 원 정도의 월세가 생긴다면 좀 이게 약간의 이사 올 수 있는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아무래도 주로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 젊으신 귀촌님들이 옥천읍에서 주로 거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사업 중에는 이제 청산별곡이라 그래갖고 청산에도 이제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는 사업인데 인구 지방 소멸 기금 대금으로 이제 지원되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거주를 중소 규모의 임대형 단기 임대형 거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청산 쪽이라 좀 그렇지. 청산 쪽에 어디 하고 있습니까? 판수리 쪽인가요? 그 학부모의 집 말고요? 네, 딸로 이게
기금 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얼마짜리 몇 채를 지을 예정입니까, 그게? 그거는 아직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우선 단지형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기금을 20세대 이상 되겠네요. 중소기업 20세대에서 임대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 자체도. 그러니까 읍에도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지 자체랑 비싸니까. 여기 건물 빈집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청산 쪽에 좀 많이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자리 갖고 있고 이제 기촌 준비하려고 온 임채림 에이트님, 본인이 어떻게 이제 예비 기촌인으로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마련되면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그 옆에 계신 조근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저도 사실 대전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대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독립을 이제 옥천에서 하려면 독립 자금이 또 이제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보증금 같은 이제 돈도 큰 돈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모으고 있는데 그 돈을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옥천에 이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지원도 해주면 옥천에 이제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정착하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청산면 그 파름산 권역에 우리 사무장님이 얘기하는데 농촌에서 살아보길 잘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은데 근데 농촌에 살아보기 딱 끝나고 이게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잘 이렇게 연결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살아보기는 너무나 좋아서 청산에 살고 싶은데 그걸 땅이나 집을 구하려고 하면 구하기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해서 귀농인의 집도 연결을 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시기가 놓치면 또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물론 농촌 하려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게 사실 부동산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또 이제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데 1인 가구를 위한 이렇게 뭐지 이렇게 다 포장돼서 반조리로 다 나오는 밀키트 같은 그런 것들도 나오면 오히려 되게 옥천에서 소비가 많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옥천에 사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증금도 사실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보증금도 큰 돈이고 청년들이 사실 인구가 지금 옥천도 49,000으로 이제 자꾸 급감하고 있는데 청년 인구를 유입하려면 아까 도립 황유초 교수님 얘기했지만 충북 도립대 기숙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학생들이 없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구기숙사로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정말 월세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주면 월세 15만 원 정도로 해주면 청년들의 유입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가 확 늘지 않을까요? 되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읍과 면 지역에 이 귀농인의 집도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빈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농촌에 암덩어리가 빈집이다. 이 빈집이 폐가가 되면서 안 팔아. 빈집은 임대도 안 넣고 쓸만한데 다 서울에 주인이 있어 안 팔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을을 되게 막 쥐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폐가가 하나 생기면 되게 귀신 나올 것 같은 마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빈집 세를 좀 국가적으로 빈집 세를 물려가지고 빈집 세를 물리면 사실 세가 많이 나오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임대하거나. 그래서 좀 빈집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좀 공공 임대로 이렇게 놓는다면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놓는다면 되게 예산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시골 지역일수록 또 땅값이나 집값이 좀 그렇게 비싸진 않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하나씩 몇 동씩 매입해서 놓는다면 그 마을도 좋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도 좋고 귀농인의 기간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귀농인의 집이 늘어나면 그 수요에 맞게 1년, 2년 연장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빈집을 구하기가 저희 귀농귀촌 팀도 제 사활이 걸린 문제고 정말 좋은 집은 잘 안 파세요. 그러니까 정말
허름하고 이런 집을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해드린다고 해도 잘 안 그러니까요. 파시려고 하다 보니까 찾기가 힘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 또 점점 더 폐가가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빈집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정말 옥천에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200채가 200~300채가 넘던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에서 예. 전수조사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총괄로 같이 해서 좀 뭔가 TF 팀처럼 해서 이게 또 연관이 되니까 같이 해서 제천 같은 경우는 뭐 빈집 철거 비용으로 300만 원인가를 지원한다. 우리 옥천 100만 원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좀 하면 한 1, 2천 들면 리모델링 쌈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어제 군에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기농인의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많으면 그리고 또 시골에 오면 또 마당 있는 집 이런 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마을에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제 도비 예산 보조받아서 희망둥지 사업이라고 예.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매번 도에서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군데가 정해졌어요. 어디입니까? 안내면하고 여기 옥천읍에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 그다음에 그 관리부서가 면에 있던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던가 관리 전환을 해서 이제 귀농인의 집처럼 꾸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도비 1억 2천 보조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 같이 군비랑 같이 해서 1억 2천으로 매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1억 1순위가 이제 그러니까 관리 전환돼서 한 거고 2순위가 이제 뭐 거래를 하는 건데 뭐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러니까 뭐 조립식 건물도 놓으면 좋은데 그건 아무래도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건물을 찾아서 희망둥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청북도 이제 각 시군면마다 배정이 되는 거 요번엔 두 군데인데 좀 늘려달라고 하면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옥천군에도 자체 예산으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군수님이 야 이거 해보자. 그러니까 괴산 같은 데는 읍면마다 다 지금 교육지 주택이 다 있잖아요. 일부는 LH랑 같이 한 것도 있고, 일부는 괴산군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읍면마다 이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고요. 또 이 옥천에 오면 이 주거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도 필요하겠죠. 네. 주거 일자리 그리고 교통 문제도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농기초팀에서도 유치를 해놓고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옥천에 살기 어떻다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가장 교통 부분에서는 순환버스가 없어서 읍내. 네. 그러니까 이게 옥천의 인구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차량 대수는 늘어나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있는데 차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견 모은 거는 이게 뭐 이제 기농기초팀의 일이 아니지만은 읍내 순환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 주거용 때도 한 30분 단위로 읍내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순환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순환버스 저상버스로 버스 타기 쉽게 이렇게 해서 바로 저상버스 그다음에 무상버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옥천 읍내를 계속 돌면 이게 읍내 편의성이 좋아지니까 굳이 차를 안 사도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요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옥천읍은 인구가 줄는데 주차 하나는 엄청나잖아요, 또 그죠? 그렇죠. 시내에 5일장만 들어서면 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SOC 사업도 얘기해요. 아까 청산청송에 그런 걸 이제 아까 청산별곡이라고 이제 그런 단기 대주택 사업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 요즘 청년들 20, 30대들 그냥 공짜로 살려고 해도 면회 못 산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효수 씨나 태훈 씨도 청산면회 하면 진짜 이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6시 이후에는 하나로마트도 문을 닫고 이제 편의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각종 문화체육 시설이 없다 보니까 면회에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SOC 사업 말씀하셔서 청산면에 SOC 이제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학교 주변이
그 청산면 자체 초중고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일종의 플랫폼이 좀 젊은 층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또 청산별국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늦게 밝아지고 젊어지는 그 청산면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마을 단위가 더 많아지면 아까 말씀한 대로 6시 되면 불이 꺼지는 그런 마을은 좀 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SOC사 보니까 도서관하고 체육센터하고 목욕탕이거든요. 네. 이게 87억인데 83억인가 그런데 근데 저는 뭐 체육센터가 여기 국민체육센터 여기 옥션하는 것처럼 수영장하고 실내 헬스클럽이 들어간다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것도 좀 들어가면 사실 영화관이나 수영장 이런 것들이 면에서는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 인프라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인제군 얘기를 또 계속하는데 인제군 기린면 같은 경우에는 인제읍에서 기린면까지가 한 40분 거리 돼요, 청산처럼. 근데 거기에 올해 5월에 125억 들여가지고 그 수영장, 영화관, 복합문화 플랫폼, 실내 헬스클럽 해가지고 이 원어민 영어 체험센터하고 공동체 보호까지 해서 125억짜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83억이고 또 농촌협약으로 주민건강 상담지원센터가 청산에 또 40억 정도 만들어지는데 그럼 비슷한 규모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민건강센터를 수영장을 좀 끼고 만들면은 수영장하고 영화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중첩되는 건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좋을 것 같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옥천 군민인데 청산에서 수영장 영화관을 이용하려면 40분이 걸리거든요. 1시간 넘게 걸리죠. 태훈 씨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외가가 청산 쪽인데. 예. 청산 어디세요? 네. 청산 어디십니까? 저기 한곡리입니다.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희도 이제 추후에 계속 여러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종훈 기자님 뭐 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없습니까? 옥천이 사실 좀 필요한 게 많긴 한데 저는 사실 지금 뭐 읍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사실 뭐 면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읍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읍내와 더불어서 좀 면 지역에도 많은 이런 생활 기반 시설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좀 생겼습니다. 네. 우리 임채린 기자님 20대인데 네네. 시골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죠? 네, 그렇죠. 어떤 것들 더 생각나는 거 좀 있습니까? 사실 좀 놀거리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도 뭐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상가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상가는 뭐 어쨌든 군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저는 대신 전화드리면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뭐 계획이 돼 있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연극 같은 걸 볼 수 있는 소극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갈만한 곳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 우리 김태훈 씨는 원래 대전이 고향이십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옥천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옥천 살기 좋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일단 생각보다 이 공기도 많이 맑고 이제 저는 사실 약간 복잡한 거보다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이제 기농기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옥천으로 오시면 또 그런 이제 기농기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런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옥천으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변희재 선생님은 오늘 고향이 대전입니까? 네, 옥천 온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예전에 친구들랑 놀러 올 때 빼고는 초임 때 처음 왔어요. 몇 년 됐죠? 지금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옥천과 대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낄 텐데 이제 거주 요건과 이런 것만 주변 환경 시설만 잘 되면
제가 봤을 때 옥천구는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프라 자체가 조금 대전보다 항상 비교되다 보니까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저희 옥천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천천히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옥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모두 인식 자체가 우리는 천천히 발전해 나가고 뭐 다른 대도시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그렇게 인구는 좀 줄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점차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옥천이 한 2026년도 지금 일단 광역전철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2025년에 이제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광역전철이 만들어지면 기차가 15분에 한 대씩 이제 대전에서 옥천 간 왔다 갔다 해서 거의 이제 대전 생활권에 근접하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우려되는 건 이제 베드타운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지역 경제가 대전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가 아니냐 되는데 옥천이 대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단 주거나 이런 비용이 좀 싸야 저렴해야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주택 지금 짓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들이 대전에는 월세가 보통 한 거의 옥천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대전도 월세가? 제가 알기로는 대학가 주변은 거의 50 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역시절 되면 여기 대전에 옥천에 한 15만 원, 20만 원이다 하면은 그럼 이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조금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어떤 인프라 그런 인프라 얘기하시는 거죠? 광역시절이나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동 수단 자체가 아무래도 대전보다 버스도 적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 차로만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시설에 관심이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더 주변보다 더 이게 더 인식 자체를 저희가 교통은 아무래도 낙후됐다 이런 거 좀 더 인식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아무래도 더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전 가장 중요한 서비스 같은 것도요. 대전 같은 데는 있는데 이제 옥천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죠. 차가 없는 청년들은 보통 차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차가 없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한데 그런 것들도 좀 이용할 한 3, 4년 전엔 2대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차를 사긴 부담스럽고 대중교통은 불편한데 같은 것들을 있으면 좀 더 많이 쓰죠.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임대 좀 사업이 자동차 같은 사업 여기서 하시면 좋은데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관심은 있는데 군하고 협약을 맺으면 이 주차면이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제공을 해주면 아마 올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그리고 뭐 타슈나 이런 자전거 여기 오르막이 많으니까 전기 자전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런 것들은? 네, 아무래도 저희 이제 귀농귀촌에 대한 대부분이 이제 사실상 여러 부서가 이제 협업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매번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관계 부서에 문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추후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운 얘기. 노래 한 곡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우리 임채림 에디터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노래 설명 좀 간단히 부탁 좀 드릴까요? 이게 윌로말즈라는 래퍼 노래인데요. 이게 발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맨날 이 노래만 듣고 있습니다. 민호이가 피처링했네요. 네, 맞아요. 한 개도 몰라. 릴로말즈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맘을 한 개도 몰라 두 개는 더 몰라 세 번째는 떠올랐지 너가 우는 얼굴 말야 사랑을 셀 수 있다면 몇 개쯤 사랑해야 할까 아는데 모르는 척 할까
그냥 다음에 얘기할까. 오케이 사실대로 말할게. 나는 사랑의 회피형이야. 못된 말에 뱉어도 오해하지만 나쁜 척이야. 너 없이 난 돼 어떻게 해야 들은 척이라도 하게 만들지. 계획을 짜는 중에 좀 있어봐. 대화 사이 한숨은 괜히 전선이 먹구름 이러던데 날씬 좋기만 해 돌아다니는 커플들 사이로 일부러 더 세게 밟아 지나갈게 브룸. 익숙해 이런 흐름 슬픈 건 우리 둘뿐. 올라온 사진 보니까 또 웃고 있네. 괜찮나 봐도 이뻐졌네. 나도 공헌하고 웃는 사진뿐이야. 내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난 진짜 그뿐이야. 좀 미련한 멍청이 하나도 안 멀쩡히. 오늘의 컨셉은 나쁜 남자 코스프레였어. Baby I know play 널 걱정해. 그러니까 이 노래 듣고 모르는 척해. 너의 맘을 한 개도 몰라 두 개는 더 몰라 세 번째는 떠올랐지. 너가 우는 얼굴 말야. 사랑을 셀 수 있다면 몇 개쯤 사랑해야 할까. 아는데 모르는 척 할까. 그냥 다음에 얘기할까. 난 너의 맘을 한 개도 몰라 한 개도 몰라 진짜 한 개도 몰라 Baby 두 개는 더 몰라. 난 너의 맘을 한 개도 몰라 한 개도 몰라 진짜 한 개도 몰라 Baby 두 개는 더 몰라. Baby I'm fine 내 맘은 아파. 난 언제든 그랬으니까 괜찮은 척하면 되니까 여지껏 그래왔으니까 혹시라도 모르겠음 아는 척 말아줘. 조금이라도 기대하게 만들지를 말아줘. 되어줘서 미안해 I'm not your teacher. 못 알아듣는 point test 원슨. 그럴 때면 내가 변했다고 먹구름이나 제목이면서 말하지. 나 한 개도 몰라 두 개는 더 몰라 세 번째는 떠오른다 내가 오늘 얼굴 보아. 사랑을 셀 수 있다면 몇 개쯤 사랑해야 할까. 난 너의 맘을 한 개도 몰라 한 개도 몰라 진짜 한 개도 몰라 Baby 두 개는 더 몰라. 난 너의 맘을 한 개도 몰라 나 한 개도 몰라 진짜 한 개도 몰라 Baby 두 개는 더 몰라. 예, 릴러 말즈의 한 개도 몰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읍하고 면 단위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농기촌한 사람들은 네. 읍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순환버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강하고요. 어쨌든 읍에는 영화관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웬만한 것들은 다 있으니까 네. 이제 차 없는 순환버스나 타슈나 이런 자전거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가 강하고 면적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살 집이 없다. 일단 살 집도 없고 그리고 문화체육 이런 인프라들이 되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마찬가지인데 순환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면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군 기린면 갔다 와서 거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면도 그냥 살만하지 않을까? 거기 20m 레인 5개가 있더라고요. 한번 두 분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제군 4시간 반 걸리던데. 그 검색만 해도 기린 국민문화체육센터라고 이제 있는데 검색만 해도 거기 수영장하고 뭐 영화관 2개관 개봉 영화관인데 그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 정도 든대요. 네. 10억 원 정도 드는데 일자리가 10개 자리가 창출되는 거야.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건 많이 들겠지만은 그만큼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내 되게 밀착. 이 기린면 인구가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청산 SOC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거하고 일자리하고 SOC 하고 교통까지 되면은
굳이 대전에 사느니 여기서 대전 용원 국제수영장 가면 막 사람 엄청 많고 그냥 빡빡하더라고요. 저는 옥천 수영장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청산에 좀 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훨씬 쾌적한 데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영화도 개봉 영화도 보고 또 헬스클럽 뭐 이런 것들 하고 애들 보면 또 원하는 거 스티커 사진기나 이런 것들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 원하는데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애들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공무원 신분이지만 뭐 본인은 난 이런 정책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좀 오지 않을까 아직 그런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래 근무한 김대현 씨부터 혹시 자기가 좀 더 한다면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없습니까? 기농기촌을 위해서? 저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아무래도 이 빈집에 대한 그런 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계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민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관에서 이제 조금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빈집을 해서 이제 바로바로 연결시켜주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 선생님은 있으십니까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일부분인데 기농기촌에 제가 이제 만약에 기농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기농기촌을 온다 그러면 좀 막연하게 찾아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정책에서 많이 제약 조건도 있고 여기 이제 운영할 때 신청할 때 뭐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오시다 보니까 이게 잘 지원 정책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정착 지원금을 좀 지원을 해준다면 요건에 맞는다면 그런 정책도 써보는 게 좀 좋을 거라도 예산이 좀 들긴 하겠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농사 짓는 기농인들 같은 경우는 뭐 300평 정도는 무상임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그런 정책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단양에서 옛날에 그 하우스나 뭐 시설 같은 거에서 300평 정도 연 1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 농사 짓는 옥천 로컬 푸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없는 것들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납품하면 또 자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농지를 또 분양을 하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농지 관련 부분은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제 농지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은 이제 그런 임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이제 기농기촌인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참. 어쨌든 옥천에 좀 저는 옥천이 5만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옥천이 읍집중이 심하거든요. 네. 5만 중에 3만이 다 옥천 읍에 살잖아요. 네. 이거는 면이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면 지역의 SOC 사업들 그리고 주거 임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이게 5만이라도 인구가 한 진짜 7, 8천씩 이렇게 다 고르게 살 수 있다면 되게 균형 발전이 잘 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면 지역의 어떤 기농기촌에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종훈 씨 뭐 더 제안하고 싶은 사업 없습니까? 저는 뭐 제안하고 싶은 사업보다는 그래도 제가 지금 그 옥천닷컴에서 지금 이제 뭐 취재 기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 옥천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 좀 옥천에 이제 올 수 있는 그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약간 그런 쪽에 좀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옥천에 오면 뭔가 좀 청년들이 좀 신나고 좀 재밌고 약간 좀 그렇게 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옥천 생활의 약간 즐거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찾아보고 싶다. 사업적인 것보다는 좀 뭔가 좀 재밌게 좀 어울렁더울렁 좀 지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에 좀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우리 임채림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아직 안 살아봐서 잘 모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돌아다닐 때도 버스가 이제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만약에 산다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 하나 이런 차를 빌리는 그런 것도 없어서 그런 좀 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지면 왔다 갔다 하기에도 편하고 살기에도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교통 얘기했는데 진짜 제가 그린 아령형이라고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형인데 읍에서 면까지 직선으로 가는 게 1시간에 한 대씩 있고 최소. 그다음에 읍내 순환버스, 면 순환버스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뭐 내가 안 내면 청산면에 가면 1시간에 한 대씩 무조건 기다리면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면의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교통 체계를 좀 갖추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정말 고민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 기농기촌팀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 쪽은 또 관련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논의해 보시고 우리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이게 기농기촌인 분들 상담을 했을 때는 이렇게 체감을 느끼는 거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자님하고 편집자님 보시고 또 대표님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런 거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오늘 좀 더 알게 되었고요.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잘 귀담아 들어서 향후 정책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고 기농기촌이 더 친근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기농기촌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좀 옥천의 좀 전부를 좀 알 수 있는 좀 시가지나 어디에 접근하기 좀 좋은데 기농기촌 지원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연결도 시키고 부동산도 이렇게 다 보고 아직 그런 공간이 없죠 지금 그죠? 이제 사관학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 모든 중간 조직도 이제 그쪽으로 만약에 창업농 사관학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런 같은 플랫폼 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이원은 더 멀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체계나 어디 왔다 갔다 한 부분에 있었는데 옥천읍은 아무래도 부지가 없다 보니까 찾아서 이원면에 그 대성 부지로 갔는데 대성지사교회. 아니 그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목적 회관이나 아니면 읍사무소나 군청이나 이런 좀 접근 가능한데. 기농기촌 상담센터는 저희 다목적 회관에 그 사단법인 기농기촌 연합회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시작 전이다 보니까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9시부터 저희 현재 다목적 회관에 있는 옥천군 기농기촌 상담센터는 저희 이제 직원분 한 분이 계속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무원분이 계속 계십니다. 네. 그래요? 몰랐네요. 네. 직원이 상주에 있습니다. 옥천신문에 광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다목적 회관이다 보니까 옥천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접근성도 좋고. 네. 뭐 붙여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한번 가봐야겠네요. 한번. 누가 이름이 누가 근무합니까 거기? 저희 지금 이문식 센터장님이 상주에 계십니다. 이문식? 네. 그분이 이문식 씨 공무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 그분이 6급 아닌가요? 6급인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좀 쉬셨다가 이제 저희 센터장님 자리 좀 부탁드려서 인사 조치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그 앞으로도 또 한 분은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그 화려하지 않은 고백 우리 김태원 선생님이 추천해준 그 곡이랑 우리 변준 선생님이 추천 귀로 나월의 귀로 그다음에 우리 윤종훈 기자님이 신청해준 편지원 씨 연이어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향기도 머잖아 슬프게 시들고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지겠지만 그때엔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이 숨을 쉴 거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먼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먼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화려한 불빛으로 그 뒷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물 눈가에 가득히 고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애태우는 이 자리 두 뼘엔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그대가 정말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애태우는 이 자리 두 뼘엔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내가 정말 미워요 사랑한단 말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그대가 정말 방문을 여니 침대 위에 슬픔이 누워있어 그 곁에 나도 자리를 펴네 오늘 하루 어땠냐는 너의 물음에 대답할 새 없이 꿈으로 아침에 기쁨을 보았어 뭐가 그리 바쁜
나서 역시 내게 너만한 친구는 없었구나. 또다시 난 슬픔의 품을 그렸어. 내일은 더 나을 거란 너의 위로에 대답할 새 없이 꿈으로